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 중 하나를 뽑자면 바로 조선업일 것입니다. 지난 10년간 중국에 밀리긴 했지만 얼마 전 화려하게 왕자를 되찾았죠. 대한민국 조선업은 1970년대 시작되었습니다. 1969년 최초로 수출선을 건조하며 세계 무대에 진출했는데요. 이후 조선소가 건립되고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 산업을 키워갔습니다. 10년 만인 1979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조선 시장 점유율 6.3%를 기록하며 세계 2위로 올라선 것입니다. 1990년대 말 외환위기가 찾아왔을 때도 조선업은 흔들리지 않았는데요.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기술 경쟁력을 높였습니다. 그 결과 2000년대의 수주량, 수주 잔량 건조량에서 일본을 이기고 세계 1위의 조선 강국의 역사를 썼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업의 핵심은 액화 천연가스 LNG 운반선 등 고부가 가치 선박 위주로의 수주 전략입니다. 중국한테서 1위의 자리를 내줬을 때도 흔들리지 않았는데요. 세계에서 발주된 LNG선 70척 중 66척, 초대형 원유 운반선 39척 중 34척을 한국이 수주하며 높은 기술력을 이용해 1척당 가격이 높은 프리미엄 선박으로 중국을 밀어내고 다시 1위로 올라섰습니다. 세계의 한국 조선사들의 높은 기술력과 안정성을 인정받고 있는 사실을 보여준 것입니다. 현재 한국 조선업의 호황이 계속되며 또 한 번 초대형 수주 사실이 들려왔는데요. 국내 대형 조선사 중 하나인 현대중공업의 수주 소식입니다. 현대중공업은 세계 최대 해운사 및 덴마크 최대 기업인 AP 멜러 머스크로부터 2조 3천억 규모의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을 수주받았다는 사실입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머스크는 현대중공업과 1만 5천 TEU급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 최대 12척 건조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수주가 주목받는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환경 문제에 의해 모든 산업 분야에서 환경 규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요. 조선업도 예외가 아닙니다. 현대 조선업은 친환경 선박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친환경 선박이란 수소 암모니아 등 환경에 유해가 덜한 연료를 사용하는 미래형 선박입니다. 메탄올은 기존 선박 연료와 비교하면 황산화물 99%, 질소산화물 80%, 온실가스는 최대 25%까지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친환경 선박 연료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친환경 선박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에 현대중공업의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 수주는 최대 관심사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머스크가 이중연료 네오파나막스급 신조선으로 최소 6척에서 최대 12척의 발주를 염두에 두며 현대중공업과 단독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오파나막스 컨테이너선은 2016년 확장 개통된 파나아 운하를 통과할 수 있는 크기의 선박을 지칭하는데요. 아시아와 북미를 잇는 핵심 항로로서 매우 중요도가 높은 선박입니다. 업계에서는 머스크가 이미 메탄올 추진 시스템 개발에 만에너지 솔루션과 현대중공업 엔진기계 사업부가 선정된 만큼 현대중공업의 수주를 기정사실로 확정했습니다. 선박 가격은 이중연료 네오파나막스가 기존 재래식 연료 컨테이너선보다 30% 더 비싸 척당 1,545억에서 1,600억 원에 책정될 전망입니다. 여기에 더해 메탄올 추진선은 척당 2,083억으로 책정된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12척의 총 수주가는 2조 3천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사실 이번 수주는 지난달 수주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 머스크는 지난달 현대중공업과 3,500TEU급 메탄올 연료 추진 컨테이너선 3척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2,100TEU급 컨테이너선 주문 계약도 맺은 바 있죠. 현재 머스크는 탄소 중립을 위해 메탄올 추진선 건조를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특히 머스크는 오는 2023년부터 최초 탄소 중립 컨테이너선을 운항해 탈탄소화 목표를 7년 앞당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를 위해 머스크는 액화 천연가스 연료를 채택하는 방안을 건너뛰고 대체 연료 시범 프로젝트로 메탄올 추진선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해운사인 머스크가 주력하고 있는 메탄올 추진선을 국내 조선사가 수주한 것인데요. 이 수주를 시작으로 조선업의 미래인 친환경 선박 부문에서 한국이 패권을 잡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한국 조선업이 이렇게 날개를 단 사이 중국의 조선업은 어떤 상황일까요? 중국은 한때 우리나라를 넘어서 조선업 1위 국가였습니다. 저가격으로 치고 나오는 중국을 한국이 당해낼 방법이 없어 보였는데요. 이때 한국을 살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2018년 6월 22일 호주 인근 해상에서 중국의 대형 LNG 운반선 CTI 글래드스턴호가 갑자기 멈춰선 것입니다. 원인은 엔진 고장이었습니다.
당시 중국은 큰 혼란에 빠졌는데요. 왜냐하면 이 사고 난 선박은 당시 건조된 지 불과 2년이 지나지 않은 선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또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 선박으로 한국의 LNG 운반선 시장을 잠식시키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호주에서 생산한 LNG를 중국으로 실어 나르기 위해 중국 국영석유 기업인 시노펙은 중국 국영선사와 공동으로 총 6척을 발주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중국은 LNG 운반선을 대량 수주할 계획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첫 번째 선박의 엔진이 고장나며 중국의 계획은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심지어 첫 번째 선박 CSI 그레드스톤과 동형인 후속 5척도 연이어 잦은 고장을 일으켰습니다. 중국의 악몽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는데요. 프랑스 선사 CMA CGM이 2017년 중국 선박공업에 발주했던 9척의 23,000 TEU급 LNG 추진 컨테이너선 역시 기술적 문제로 2차례나 납기가 지연되었습니다. 이에 중국 조선선은 어마어마한 지체 보상금을 물어야 했는데요. 당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국의 인건비가 급속도로 상승하며 중국 조선업의 장점이었던 가격 경쟁력도 상실하였습니다. 그 결과 중국 조선사의 재무 구조도 악화되기 시작했죠. 결국 외국 선사들은 중국에서 발을 빼고 한국으로 발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뜻밖의 일로 한국 조선업의 부활의 시기가 왔던 것입니다. 이런 일을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 사건이 일어난 해인 2018년 중국은 단 한 척의 LNG 운반선도 수주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을 짓밟으려 건조한 배에 문제가 생기며 오히려 자신들이 무너졌는데요. 경쟁국가를 이기고 싶은 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경쟁국가를 이기기 위해서는 탄탄한 기술력과 국제적 신뢰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악의적 경쟁이 아닌 선의의 경쟁이어야 하는 건 기본 중의 기본이겠죠. 중국이 한 척도 수주하지 못하며 2018년 발주된 대형 LNG 운반선 59척을 모두 한국 조선소가 수주했습니다. 이후로도 한국의 독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글로벌 조선 해운 조사 기관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2020년 전 세계 발주된 LNG선은 30척 중에 한국은 46척을 수주했고 중국은 5척, 일본은 단 한 척도 수주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그렇다 치고 일본은 어쩌다 단 한 척도 수주받지 못했을까요? 일본의 암울한 조선업 시작은 2013년부터 시작됐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이 2013년 8,000 TEU급 컨테이너선을 건조했는데요. 그런데 2013년 6월 17일 그 선박이 인도양 해상에서 두동강이 나며 침몰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40피트 컨테이너 8,000개를 실을 수 있는 86,000톤급 대형 선박인데 사고 원인은 인도양 해상에서 발생한 태풍을 선체가 견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선박의 크기는 당시 미국 항공모함보다 더 큰 선박이었는데요. 이런 초대형 선박이 두동강 나며 일본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일본은 지난달 대만 가오슝항에서 대형 컨테이너선이 겐트리 크레인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지 외신에 따르면 OCL이 운행하는 8,500 TEU급 컨테이너선은 지난 3일 오전 11시 20분 가오슝항 흥밍터널에서 다른 컨테이너선과 겐트리 크레인에 잇따라 충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한국 조선업을 잡으려고 갖은 노력을 하고 있는 일본은 끊이지 않는 크고 작은 사고들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한국과 중국의 맹공에 일본 조선업은 계속 축소되면서 숙련된 기능공과 기술자들도 일자리를 잃기 시작했습니다. 가뜩이나 조선업이 축소되는데 기술자들이 하나둘 없어지니 일손도 급격히 부족해지고 새로운 선박을 만들어내는데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그 결과 일본 조선산업 기반 자체가 악화되고 계속해서 품질 저하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일본의 조선업은 회복하고 싶어도 회복되지 않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에 들어가게 된 상황입니다. 이런 일본 조선업의 상황을 보면 조선업에서 인력이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사들은 현재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인재를 발굴하는 데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현대중공업은 기술 연수생의 정원을 20% 늘리는 등 신규 기술 인력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당초 100여 명을 모집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선박 수주가 지속적 상승세에 들어서며 120명으로 모집 정원을 확대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현대중공업은 올해 상반기에 총 50척, 60억 4천만 달러 규모의 선박을 잇따라 수주하며 이미 연간 선박 수주 목표의 약 84%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조선업은 워낙 주도 국가가 자주 바뀌는 사이클 산업이지만 한국이 이번에 머스크와 미래 주요 선반 업종인 친환경 선박 수주를 진행함으로써 앞으로는 왕자가 바뀌지 않고 한국이 항상 1위를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항상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업을 가능하게 해주는 모든 조선업계 종사자분들께 감사를 표합니다. 혹시 광고 하나 해도 될까요? 앞으로 상승할 해운조선 관련 종목이 궁금하시다면 오른쪽 버튼을 꼭 클릭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이상스풀
주식을 모르면 이상스쿨. 주식 모르니 이상스쿨.